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어디가 먼저 좋아질 거예요, 어디가 늦게 없어질 거예요, 이런 선후관의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좋아질 부분을 관찰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좋아지는 부위가 좋아지면 치료가 잘 되는 건데 먼저 좋아져야 될 부위가 악화된다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알고 대처를 하면 그죠? 치료가 원활하게 잘 될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을 진료할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서 아토피 피부염은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가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상대적으로 심할지라도 가장 먼저 좋아지는 그런 부위이고, 가장 늦게 좋아지는 부위는 대체로 접히는 부위겠죠. 그다음 팔 내치, 그다음 오금 부위, 그다음 목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늦게 좋아지는 부위는 일반적으로는 목이 심한 경우에는 목이 가장 늦게 좋아지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아토피는 조금 다르죠. 소아토피는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는 얼굴인 거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좋아지는 부위는 사실은 접히는 부위랑 손목 부위, 그리고 발목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아토피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늦게 좋아지는 부위는 사실 긁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긁으니까 손목 같은 경우를 자꾸 긁는다 그랬죠. 그래서 긁음에 의해서 2차적인 상처가 잘 발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늦게 낫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인 아토피가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와 늦게 좋아지는 부위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심한 부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접히는 부위라고 했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접히는 부위에 잘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온도가 높은 부위. 그죠?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랬죠.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고 했는데, 만성습진의 요인들은 온도가 높아질 때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접히는 부위가 온도가 높겠죠. 접히니까 온도가 높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서는 아토피가 만성화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혈관 분포가 많은 것도 이유라고 했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데도 혈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데도 혈관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접히는 부위에 온도가 높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죠? 아토피 피부염에서 만성습진이 잘 생기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토피가 만성화되는 부위는 항원이 잘 침투하는 부위라고 했죠.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니까 알레르기가 잘 침투해야 되는데 그죠? 외부 물질들이 잘 침투하기에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 피부가 얇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점막 조직이 발달한 부위. 그래서 아토피는 얼굴에는 눈 주변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귀 같은 데도 잘 생기고, 피부가 부들부들한 귀 뒤 같은 데,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도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항원이 침투하기가 좋은 부위죠. 그리고 내치, 그리고 사타구니, 이런 부위가 이제 피부가 얇으면서 항원이 잘 침투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목 같은 데나 팔 내측은 두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에서 목과 팔 내측은 더 심해지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가 얼굴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얼굴에 열이 꽉 찬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도 외부에 노출되니까 열이 식게 됩니다. 반대로 접히는 부위는 열이 식지 않겠죠. 그럼으로써 아토피가 악화되는 그런 기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얼굴은 덜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역동적인 동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에서 움직이는 활동량이 많을수록 피부염이 악화되거든요. 팔을 접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악화되겠죠. 그죠?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하면 그래서 악화되는 그런 부위죠. 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축력이 뛰어난 부위죠. 늘어날수록 피부염은 우두둑 하고 찢어지게 되겠죠. 근데 얼굴은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적죠. 기껏해야 표정만 움직이니까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외로 얼굴은 잘 긁지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긁는다 하더라도 얼굴을 긁는 경우보다는 보통 안 보이는 이런 데를 많이 긁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맘 놓고 긁지 않는 한 많이 손상을 받지 않는, 그리고 긁다가도 깨는 부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상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은 의외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이 제일 먼저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낫는 부위는 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체온이 떨어지기가 쉬운 부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항원물질이 침투를 잘하고 우리 혈액순환이 많기 때문에 피부염이 악화되는 요인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아토피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얼굴이 먼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먼저 좋아지고 가슴 같은 경우가 먼저 좋아지고, 그래서 목에 딸린 얼굴과 체간 부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게 아토피비염 호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팔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 내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늦게 낫는 부위는 목과 팔 내측, 그리고 오금 부위, 접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얼굴 부위가 먼저 좋아지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아 아토피에서는 이제 변수가 있죠. 긁는 것. 긁는 것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긁음이 심한 부위는 늦게 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손목이나 발목 같은 경우로 이제 심하게 긁죠. 아니면 이제 쇄골 같은 경우 거의 랜덤하게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긁는 거에 따라서 호전되는 부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가 얼굴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얼굴은 열이 쉽게 내려가고 그리고 긁음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가 좀 되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면 아토피는 잘 낫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전에도 아토피 피부염 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호전되어야 될 부위가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라고 그랬죠. 얼굴은 피부염의 척도라고 했잖아요. 얼굴이 피부색이 하얘지고 붉은 홍조가 줄어들었을 때 피부염도 같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피부염은 열에 의해서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도 열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얼굴에 홍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면 얼굴색이 좋아져야 되겠죠. 똑같이 화폐상습진도 얼굴에 심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약간 붉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얼굴 홍조가 좋아져야 되겠죠.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열이 쭉 줄어들면서 열 밸런스가 잦아들었을 때 얼굴에 홍조가 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토피 피부염도 치료가 될 때 얼굴이 가장 먼저 좋아져야 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도 맑아지면서 그죠? 긁는 횟수도 줄기 때문에 얼굴이 가장 빨리 좋아지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